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나의 폰번호 연락처 목록에 몇 명의 사람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노래를 듣다 무심코 전화번호부를 들어가 봤습니다. 500여 명의 번호가 등록돼 있더군요.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재산이고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라고 믿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좀 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공허를 덜어주는 장식용일 뿐. 정작 사람의 정을 찾고자 한다면 고요함을 느끼다 못해 괴리감으로부터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찍드림입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몸 건강히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여름에 음식을 잘못 먹어 한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특히나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음식 조심해서 드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처음에 읽어드린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 문장을 읽고 제 폰을 들여다보니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6명 정도? 연락처는 예전에 이 많은 사람들 저장해 둔다고 좋을 게 있나? 라는 생각에 2년 정도 연락 안 한 사람들은 모조리 지운 기억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랑이라고 한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거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안정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면 싫어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줘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시간 허비하고 있었단 생각부터 든다. 결국 그들에게 나를 미워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일을 말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더라. 어차피 그런 노력 속에서 싫어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니까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할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처럼 단순한 원리지만 실천으로는 옮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성격이 못되지 않거나 나보다 별난 사람이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말이다. 끝끝내 어설픈 흉내만 내고 말 바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선 생각부터 정리하자. 우정은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매번 흔들린다. 우정은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매번 흔들린다. 조금 더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돈. 지금은 친구도 내 곁에 마냥 있어주지 않을 것처럼 군다. 아무튼 인간관계만큼 변화무쌍한 건 없다. 더구나 내 마음이 전쟁터 같은데 무기력에 시달리는 중이라면 당분간 모든 관계를 멈추는 것이 이로울지 모르겠다. 우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이 급선무 아닌가. 괜찮은 척 연기를 하기엔 표정이 굳어있다. 내 삶 하나 건사 못하는 것만으로 이미 짜증이 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긋나긋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평상시 관계를 유지하는 일마저 이젠 불가능하다. 그럴 때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야 한다. 갈수록 잘 나가는 친구들 아직 제자리인 나. 자격지심 때문에 홀로 사라지지는 마라. 혼자 있겠다고 해도 영영 혼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만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우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여유를 갖추고 그때 진하게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이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이기 전에 꿈이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떤 외로움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하지만 여러모로 당신은 괜찮다 말하고도 싶다.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말이다. 오히려 누군가의 힘을 빌려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는 것보다 멋지게 솟아날 콩처럼 어둡고 습한 땅에서부터 제2의 인생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고독은 때로 나를 성장하게 한다. 전열을 가다듬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못지않은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싶은 관계는 내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인 사람이 때로는 부럽다. 아니다 싶으면 상황부터 모면하고 오고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 먼저 떳떳하게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부럽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의 판이한 입장 표명. 이후 정치질이 난무하는 숨막히는 암투극.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굳이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가를 필요가 있을까? 둥글게 살아가자. 상처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마련이라고. 언젠가 되로받은 걸 말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인생 철학이 이리도 지키기 힘든 말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을 때 그 심정이란. 마음가짐 첫 번째. 스스로를 직설적으로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가짐 두 번째. 현실적인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한다.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내성적이고 다정에 친숙한 사람이야 라면 기질적인 한계로 치부하지 않고 말이다. 발현되지 않은 면모를 가능성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실천할 당신이다. 재지 말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차례다.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이라 후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연한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정답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적어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아니다 싶으면 매몰차게 관계를 잘라내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 없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망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얼 바라기보다는 미리 짐작하는 습관부터 갖게 된다. 이를테면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걔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다더라 정도? 더 이상 힘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 찾기란 나다워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향이 얼추 비슷하고 언어의 농도 깊이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라. 막연한 직이라든가 한 배에서 나온 혈육조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나를 못살게 굴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속상함과 미움을 동시에 느낀 적이 있다고 말이다. 결국 자신마저 미워져 하루는 술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한참을 토로한 후 신세가 가여웠는지 이런 내가 비정상이야? 물어보기까지 하더라. 마치 예전 내 모습을 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몇몇 애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 있어. 그들 무리 안에서 왕따 처지라서 다행히 반 아이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야. 불쾌함과 긴장감을 달고 살기는 매한가지였어. 따돌림의 형태는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집이 한 곳씩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곤 했는데 말이야. 발견된 곳은
매번 구석지고 기분 나쁜 장소들이었던 것 같아. 이를테면 교실 창문 밖, 나무 위 같은 곳? 하루는 비가 온종일 내려 글자들이 번져 있더라. 나뭇잎으로 덕지덕지 붙은 책에 꼬락서니는 말이 아니었지. 누구의 소행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소란을 벌이기 싫어서 한동안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 그래, 너희들보다 좋은 학교 가는 것만이 복수하는 거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아무 흥미없는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 남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이야. 그럴 바에 현재 삶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더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너도 앞으로의 생을 소신 있게 바라보길 바래.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누군가 열렬히 사랑해봤다. 사랑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해 시니컬한 것이다. 조그마한 것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더더욱 탄탄한 외벽을 쌓아두는 것. 애정 가득한 눈으로 살아가기에 퍽퍽한 인생이다. 둘째, 열렬히 사랑해본 만큼 크게 된 기억이 있다.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고 아낌없고 끝까지 믿는다. 진심을 보여줬다가 비웃음을 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은 기억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다. 셋째, 감성보다는 이성의 판단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다.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고 여긴다.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숨겨야만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 보는 것이다. 의심의 잣대를 대다 보면 대부분 걸러진다. 악의적인 접근과 더불어 선한 마음까지 모두. 넷째, 눈치가 빠르거나 타인을 향한 시선이 무관심하다. 먹고 살기 바빠서 솔직히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없다. 순수한 시절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면 한번 생각해 볼 일. 반드시 걸러야 할 인성 문제 있는 사람 유형. 1. 앞뒤가 다른 사람. 남에게 당신 험담을 즐겨하고 좋지 못한 평에 온상이다. 2.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의도하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을 반드시 아프게 한다. 3. 목적 있을 때만 찾는 사람.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4. 생각 빠은 사람. 정성인 가면 속에 당신을 향한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다. 5.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가치관을 관찰하려 한다. 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오직 본인 기분만 중요하다.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 비양심적으로 살면 오히려 편히 살 수 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페어플레이를 한다거나 사람들 간에 배려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조기 퇴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면인 경우 심지어 손님 대 직원으로 만나는 등 갑을 관계를 연상시키는 만남은 불가항력이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고객은 왕이니까,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